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요즘에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도 비가 오더라도 주말만의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시부터 또 프리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1시가 되고 또 그때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늦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삼성전자 1분기 배당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올해부터는 새로운 배당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에서 긴 횡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때가 배당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1분기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못해도 3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매수를 했던 상관이 없어요. 내일 매수해서 내일 하루 보유해도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달을 보유했던 일주일을 보유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3월 29일 3월 29일 하루 동안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화요일날 매도해도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1분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월 20일쯤에 여러분들의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의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배당금, 이 배당금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보통주가 1932원, 그리고 우선주가 1933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 4분기 배당금에 대해서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번 1분기 배당금 얼마나 받을지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정기배당 규모를 9.8조로 상향 조정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3년 동안은 9.6조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연간 배당금이 2천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천억 규모만 본다면 꽤나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전체 발행 주식수를 본다면 무려 69억 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금액 2천억이죠. 그리고 분기마다 쪼갠다면 500억이 되겠죠. 이 500억을 69억 주로 나누게 되면 주당 7원 정도 이렇게 배당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에 한 주당 배당금이 354원이거든요. 여기에서 7원을 더하게 된다면 361원. 즉 여러분들이 보유한 수량 곱하기 361원 해야지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9.6조에서 9.8조 금액만 본다면 많이 증가한 수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당 배당금은 큰 변화는 없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분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9일 이날은 무조건 보유해야 되고 또 보통주 기준으로 360원에 주당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36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틀 전 종료된 미국 시장 생각보다 선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2%의 상승을 보였고 S&P 500도 1.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도 1.4%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무려 5% 가까운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시장 조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지수의 강한 상승
이 점을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기업들, 조금은 내일 시장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 그리고 3100포인트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지수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정말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많은 기관들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3.1%에서 3.6%까지, 그리고 OECD는 2.8%에서 3.3%,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JP모간,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까지 이 평균치를 내봤을 때 3.4%에서 3.9%까지 모든 기관들이 국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다른 말로 GDP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GDP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수출입니다. 약 50% 가까운 비중이 수출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이 예상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욱더 수출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국내 GDP 성장률을 책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보면 이번 1분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출 동향을 말씀드릴 때 단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무려 수출 증가세가 작년 대비 25%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의 수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코스피가 3,7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월 초에 3,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했고 지금 3달 동안 긴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해할 수 있고 다시 지수가 2,800, 2,700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할까 많은 우려감이 드실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수출 성적도 좋았고 아울러 2분기의 수출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점과 함께 IMF, OECD,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 다양한 기관들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보고 시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4월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때문에 이번 4월달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국내만 좋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또 상승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국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부러져 버리면 국내 시장만 나홀로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시장은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추세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경기가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6.5%로 전망을 했었는데 며칠 전 골드만삭스에서는 무려 8%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45년 만의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하는 것이고 또 1951년 이후 8% 이상을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70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금리 기조,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고 이런 기조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작년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큰 상승을 보였다면 올해는 유동성이 조금 약해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정말로 실적이 좋고 2분기, 3분기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고점이고 3개월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워낙 1월달에 개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관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소재 기업인데 최근에 정말 주가가 좋지 못했거든요. 자, 동진 세미케의 주가를 보시면 약 36,000원, 올 초에 36,000원을 형성했던 동진 세미케의 주가가 27,000원까지 상당히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난 2019년도 이 당시에 일본 측에서 국내 반도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3대 수출 규제 품목으로 포토레지스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케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기술력에서 못 미쳤기 때문에 고순도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 D램 생산 라인에 고순도 포토레지스트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우리가 반도체 대표 소재 기업,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대표 협력업체로서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레지스트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하고 합작세를 세웠던 노스볼트, 이 노스볼트의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의 공장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의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본격적인 4월달에 진입을 하더라고요. 벌써 1분기가 끝났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달이 된다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